네, 안녕하세요. 여기쌤입니다. 자, 연말입니다. 연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크리스마스? 뭐 떠오르시나요? 네, 연말정산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연말정산, 원천징수, 소득공제.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시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자, 나만 모르냐고요? 자기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몰라요. 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고요. 기계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영상은 좀 더 쉽고 이해하기 쉽게 이거였구나 고개 끄덕일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딸이 TV 보면서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저 단어가 뭐야? 라고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승질을 버럭 냅니다. 너는 그 뜻도 모르냐? 근데 설명을 잘 못 해주겠어요. 그래서 설명 좀 해줘야지 하고 이제 검색을 해서 보면 내가 아는 뜻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섣불리 잘 모르고 아는 척 했구나라는 때가 있는데 아마 연말정산 소득공제 원천징수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참에 정확히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밀 아니에요. 예, 나만 모르는 거 아닙니다. 자, 누가 연말정산 할 때 신경을 많이 쓸까요? 네, 사업자들일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일까요? 월급쟁이들일까요? 월급쟁이들이에요.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그때 하는 거고요. 이제 매월 월급을 받으시는 근로자들은 이 연말에 정산을 해야 돼요. 뭘 정산해야 될까요? 네, 세금을 정산해야 됩니다. 자, 많이 1년 동안 세금을 그동안 많이 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돌려받아야 돼요. 돌려받고요. 조금 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토해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다면, 원천징수는 뭘까요?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뭐가 따라다녀요? 네, 세금이 쫓아다녀요. 세금은 누가 걷어가죠? 정부가 걷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쫓아다니면서 세금 내 이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구에게 이걸 시킬까요? 네, 이 월급을 주는 이 회사에다가 이 일을 시킵니다. 야, 너 여기 월급 줄 때 다 주지 말고 우리 국가에다 내야 할 세금을 중간에 떼. 그리고 월급을 넣어줘. 그래서 이 회사가 원천 징수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원천적으로 이제 징수를 회사가 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요? 이 월급 줘야 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중간에서 이렇게 떼서 국가에다가 내는 거죠. 이게 원천 징수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 연봉이 같아도요. 이제 이 기업은 연봉이 같으면 똑같이 이제 세금을 떼야 되잖아요. 그게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떼요. 그런데 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중간에 너무 많이 냈구나 그러면 돌려주고 덜 냈어 하면 더 받아내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연말 정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소득 공제입니다. 만약에 이제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약 450만 원을 1년 동안 내야 돼요. 그러면 매월 이걸 쪼개서 450만 원을 12분의 1 해서 그거를 이제 매월 세금으로 회사가 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쓴 비용들이 또 다 달라요. 어떤 비용이냐면 보험료를 냈다든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병원비를 썼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신용카드를 썼다든지 이런 거 비용 쓴 거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혜택을 주냐? 이렇게 비용을 많이 쓴 사람들은 소득이 이만큼 있으면 요만큼 한 걸로 요만큼 번 걸로 해줄게. 이게 바로 소득 공제예요. 그래서
이런 비용, 그러니까 똑같이 회사에서 같은 연봉이라도 똑같이 세금을 뗐지만 사람마다 쓴 비용이 다 달라서 일단 똑같이 뗐어도 어떤 사람은 나중에 더 환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더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연봉이 1,200만 원에서 4천만 원 그 사이에는요, 세금이 약 15%를 내야 돼요. 그런데 연봉이 그러니까 이제 높을수록 4천만 원 이상이면 15%가 아니에요. 세금 구간이 다 달라져요. 근데 만약에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세금을 1년에 얼마를 내야 되는 줄 아세요? 약 3,500만 원을 내야 돼요. 좀 세죠. 그러니까 소득을 많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누진이에요, 누진. 근데 연봉 1억에 3,500을 내야 하는데 각종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비용을 썼다 그러면 그거 공제를 받으면 이 사람의 연봉이 1억이지만 예를 들어 7,500만 원 번 걸로 해줄게. 그러면 7,500만 원의 그 세금 구간이 또 달라요. 1억은 3,500만 원을 내야 되지만 뭐 7천만 원 정도는 뭐 1년에 2,400만 원을 낸다든지 이렇게 세금 구간이 다르니까 소득을 적게 쳐줄게. 그러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어.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번 돈보다 소득공제에 대해서 다시 정확히 설명드리자면요. 즉 내가 번 돈보다 여러 혜택을 주고 공제를 받게 해줘서 소득을 낮춰서 그 소득공제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는 1년에 번 거에 약 25%를 초과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이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연봉이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25%면 1,000만 원 이상을 썼을 때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1년에 1,200만 원을 썼어. 그럼 얼마를 소득공제 해준다고요? 200만 원을 소득 번 거에서 200만 원을 빼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구간을 맞추려고 막 쓰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 이제 소득 공제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신용카드 공제니까 잘 생각하셔서 비용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사은품 받으려고 막 마트나 백화점에서 얼마 이상 사면 사은품 주는데 그 비용 채우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한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어떤 거 이야기했죠? 원천징수, 그다음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연말정산은 뭐라 그랬죠? 연말에 정산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것. 그 다음에 원천징수는 국가가 개인들의 소득, 돈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다 걷어야 되지만 회사가 중간에 세금을 떼는 것. 이거를 원천징수라고 하고요. 소득공제는 내가 번 돈 이만큼에서 그 소득에 좀 줄여서 잡아줄게. 네가 그동안 1년 동안 쓴 비용 감안해서 소득을 100이라고 100을 벌었다면 80 정도로 해줄게. 70 정도로 해줄게. 네가 쓴 비용에 따라서 공제해줄게. 이게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어디 가서 연말정산, 원천징수, 소득공제 이야기하시면 감으로 대충 알지 마시고 저랑 경제 오프너와 함께 오늘 수업 영상 기억하시면서 정확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